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성준 의원이 12.3 비상계엄 후에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만 100명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경찰 인사만 하더라도 150명이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상당한 수준의 어떤 그 반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반동이 진행 중이다. 이런 측면에서 위기감은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있는데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예측이 좀 떠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소심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것도 네. 법원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기보다는 지난번에 그 선거법 네. 이게 이제 본질은 선거법이잖아요. 근데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높은데 한쪽의 의견에서는 유죄가 나와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게 굳이 말하면 그때 정규재 논설위원 이분도 그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동조하는 게 선거법이란 게 지금 일반 사람들이 듣기엔 좀 어렵잖아요. 네. 위증교사니 선거법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사실로 이렇게 선거 당시에 허위사실 공표로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선진국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거 도중에 토론하는 과정 또는 방송에 나와서 그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어떤 허위사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CNN이나 팍스뉴스 이런 데서 트럼프가 연설하는 동안에 맞아요. 밑에 팩트체크 한 40개씩 올라와요. 그렇죠. 그거는 일종의 명예형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쟁이다. 뭐 플로리다에서 내가 뭐 GDP 몇 프로 올렸다. 알고 봤더니 아니야. 그럼 그때 소위 말해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네. 망신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도 이 사람의 공약을 믿지 마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선거란 게 여론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이걸 콕 꼽아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너 안 돼. 너 거짓말했네. 대통령에서 내려와. 후보. 피선거권 박탈이야. 10년간 나가지 마.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에 거의 없다니까요. 그래서 선거법 자체가 사실은 법이 악법적 측면이 있어요. 네. 이건 법으로 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로 지금 설사 유죄가 나온다 할지언정 잡아채서 선거를 못 나가게 한다. 이건 여야 막론하고 우리가 선진국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기소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니까 이것도. 네. 검찰이 찍으면 그 사람 정치 못합니다. 막말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너무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이 많은 것인데 뭐 하나하나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걸 못할 정도의 수준의 나라는 아니니까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여야 의원 총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총선 다시 하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재선거에 환영한다. 이런 글을 뭡니까 이거는? 김민전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나가지고 거기에 찬성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쨌든 이 와중에 총선을 다시 하자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함의 발로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발언인데 그거를 물고 늘어져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알겠는데 저도 민주당이 뭐 이렇게까지 무리수는 좀 안 두는 게 낫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너무 이렇게 굳이 네. 예, 뭐 진짜로 다시 할 건 아니잖아요. 뭐 그 현실적 가능성이 좀 낮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이 취재해보니까 좀 어때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이 총사퇴까지는 지금은 아직 타임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좀 반발짝 빠르게 나간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형편없는 정국화에서 사실상 독재 정권인데 네. 이렇게 망가진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차원에서 네. 나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갈리는 게 이게 적절한가, 이 적절성 문제와 효용성 문제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다수는 어떻게 말하면 내란을 제압해야 되는 지금 시기예요. 예, 다수당의 지금 이 지위를 지키면서 현재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죠, 매듭을. 저도 관련돼서 취재를 좀 해보니까 민주당 안에 그 어떤 컨센서스도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현주 최고위원이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납득할 수가 없으니 본인에게 직접 문의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국민들 또 정치인 그리고 또 상식을 갖고 있는 올바른 언론인 그리고 제 직역의 모든 국민들께서
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 모두 지혜를 모아야 된다. 지금은 딴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고 지금 상황은 헌법재판소에게 분명하게 국민적인 요구를 내란에 대한 심판을 당신들은 안 할 거냐라고 묻고 그리고 확약을 받아내야 된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라는 확약을 받아놓고 그렇게 해야 국민적 불안이 좀 감소되고 대외 신인도도 올라가고 환율도 잡히고 물가도 잡히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불안정하긴 해요 지금. 그렇죠. 네,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맞아. 아니 너무 사실을 역시 기자님이시네. 그냥 안 넘어가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온당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오늘 이제 꼭 짚어봐야 되는 게 있으니 뭐냐면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국립외교원 그리고 외교부 연이어서 채용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